나라를 사랑하는 애국국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장하길 목사입니다. 이제 우리 장하길 TV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우리가 이렇게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다가 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보충해서 제가 또 방송을 계속해 드리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만큼 위기에 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지금 세계가 이 중국 공산당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 중국 공산당을 중공이라고 했는데 언제부터 중국 이렇게 불리다 보니까 선량한 사람들까지도 이제 해를 입는데 여기서 우리가 강의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CCP라고 그러죠. CCP.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차이니스 커뮤니티 파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분명히 중국 공산당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중국 공산당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해온 일을 좀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지금 보면 뭐 프랑스라든지 또 여러 나라의 5군데 나라까지도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중국 공산당의 그 전 세계 상대로 해온 일을 하나 보게 되면 아주 비열하게 이제는 옛날에는 다른 나라를 이렇게 정복을 하려고 하면 전쟁을 하잖아요. 총칼이 움직이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타국을 점령할 때 아주 비열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중국입니다. 이 중공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첫 번째가 이제 국가 기밀사항, 또 기업의 비밀사항, 그리고 개인정보 등 주요 정보를 불법 탈취하는 겁니다. 직장으로 들어간다든지 그 돈을 주고 사람을 매수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직장에 중국인이 들어가서 그들의 기술을 이렇게 빼돌린다든지 카피해 온다든지 하는 이런 거를 가지고 행하는 게 이제 중공이죠. 중국 공산당의 비열한 만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처음에는 돈으로다가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사고 이 친중으로 오게 하고 그다음에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 친중 세력으로 되도록 이제 선거에 부정선거로 당선을 시키죠. 그래서 여기 보면 부정선거로 두 번째 부정선거로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등 친중 세력 확보 후 해당 국가를 통제한다는 거예요. 남의 나라 얘기 같지 않죠? 부정선거로 대통령이라든지 국회의원 등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쇠쇠하은 얘기가 바로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친중 세력을 확보한 후에 해당 국가 통제를 하게 되고요. 세 번째 가서는 각종 혜택을 통해서 중국인과 유학생을 해당 국가로 이주시켜서 실질적으로 지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프랑스나 호주, 캐나다, 대만 등 이런 데가 이제 그 정치인들이 돈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돈, 그리고 이 배움의 과정 학교에다가 장학금을 준다고 하는데 중국의 학생들은요, 국가가 돈을 대줘서 공부를 시키는 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유학생들은 대부분이 중공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각 나라에 가서 간첩 노릇을 다 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런 역할을 대한민국에만 얘기한 게 아니고 프랑스, 호주, 캐나다, 대만 등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중국 공산당이 부정선거를 획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나라의 백성을 이주시키거나 이민을 시켜서 그 나라에 체제하게 하고 그 나라를 혼란시키게 하죠. 지금 대표적인 데가 캐나다 같은 데가 그렇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주요 정보를 불법적으로 탈취하게 되는 거죠. 그 회사에 들어가서 카피해 가지고
그리고 자기들의 물건을 싸게 만들어서 보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해가지고 그 많은 경비를 들여서 뭘 만들어 놓으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 훔쳐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다른 나라를 다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 동남아 쪽으로도 가보니까 지금 이 중국에서는 1대1로 그러니까 육로를 다 장악하고 그 다음에 해로를 장악해서 항로까지도 다 먹어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남아 쪽에 가보니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으면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갚게 하고 갚지 못하면 그 나라의 국토를 99년 동안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놔가지고 결국엔 나라를 중국이 다 이렇게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돈을 투자해서 거기 뭐 도로를 뚫는다든지 건물을 짓는다고 할 때 미국이 한국을 도울 때고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중국인들을 보내서 중국 기업이 중국 사람들 데리고 가서 공사를 해서 중국 사람들이 돈을 다 도로 받아갖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돈은 없어요. 낙수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중국 잔치 열어놓고 그냥 중국인들이 거기서 먹고 살고 중국인들만 위에서 땅을 내주다 보니까 국가는 빚만 지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중국인들이 가게를 차려놓고 누가 가서 거기서 물건 삽니까? 우리나라 가게에 와서 물건 중국인들이 삽니까? 중국인 차려놓은 가게에 가서 중국인들이 물건을 삽니다. 처음에는 우리나라 물건 사주는 것 같았죠. 그러나 나중에 가서 제주도에도 가보십시오. 결국에는 중국인들끼리의 타운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여의도 크기에 이 반도의 육지에만 여의도 크기의 30배를 로얄 땅을 중국인들이 다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거기서 장사하는데 자기들 국민들이 거기 살잖아요. 이런 것을 사전에 막았던 대통령이 누군지 아시죠?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화교들에게 절대로 장사 못하게 하고 특정 지역 안에는 그 안에서만 살게 하고 이런 운동을 했잖아요. 반공과 멸공 운동을 강하게 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 와서 지금에 와서 풀어주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중국 때문에 나라가 어려움 당하고 있고 지금 동남아에 가서도 지금 반중 운동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홍콩 같은 경우에도 보면 중국어를 써라 그랬더니 중국어를 쓰지 않고 결국에 중국어를 쓰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다 반중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왜? 다 착취당하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도 사실은 중국하고 가까운 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반중으로 돌아버렸고 홍콩 같은 데는 아예 중국 표준어를 쓰지 않고 저들이 지금 오히려 한글을 배우겠다고 붐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중국 제재하는 겁니다. 중국을 제재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중국인들이 경제를 장악할 뿐만 아니라 부정선거로 친중 세력들을 세운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중국 제품에 이 트럼프가 되자마자 경제를 장악하고 있고 부정선거로 친중 지도자를 세워갖고 많은 착취해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게 이제 트럼프잖아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부정선거로 인해서 지난번에 떨어진 걸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중국 제품에 관세를 10% 부과하고 중국산 전기차 100% 관세를 매긴다고 합니다. 의류와 신발에는 15% 그리고 2차로 중국산 수입품에 최소 10% 관세 추가 부과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아주 싸게 해가지고서는 들어와서 다른 나라의 의류라든지 신발 같은 것도 다 정복해버리고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저것이 진정으로 자기들이 개발해서 만든 게 아니고 다 카피에다가 그냥 갖다 역수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고 중국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는데 미국에 입항하는 중국 선박에 거액의 수수료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중국 선사라고 하는 것은 선박 회사를 얘기하는데 중국 선박 회사들에게 100만 달러를 하고 중국산 선박이
미국에 들어오게 되면 150만 달러를 먹이겠다, 세금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중국산,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 거 쓰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산 부품이나 이런 게 들어갈 경우에는 다 그것도 세금을 매긴다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 하는지 아시죠? 중국이 지금 다른 나라의 경제까지도 다 정복해 들어가서 결국에는 중국의 공사나 경제 장악을 해 나가고 있고 부정선거를 통해서 지도자들까지도 다 친중으로 돌려버려서 세계를 제패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까 미국에서는 이거를 끊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입항하는 항구마다 개별적으로 부과하고 중국 선박 신규로 수주하는 그 선박 회사에도 추가로 100만 달러로 부과한다. 그래서 중국 선박을 제조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이 다 세금으로 두들겨 맞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만약에 이 선박을 만드는데 중국산 부품이 들어간다. 이것도 다 세금으로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국산으로 가야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아주 중국 제재를 미국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프랑스에서 그 다큐멘터리 이 다큐멘터리 73분짜리를 방영을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비밀 공작을 폭로했죠. 그 폭로 내용을 보게 되면 프랑스 방송에서 M6 중국이 프랑스를 상대로 비밀 전쟁을 벌인다는 내용의 탐사인데요. 이게 다큐멘터리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주요 방송 내용이 4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첫째가 중국 유학생들이 프랑스 대학 연구 자료를 다 갈취해 간다는 거예요. 유학을 간다고 그래서 연구해 놓은 자료들 있잖아요. 이런 것을 보고 읽고 가는 게 아니라 다 카피해 가가지고 중국에다 갖다 준다는 거죠. 신기술 같은 거. 두 번째 가서는 나토 소속 전투기 조종사들을 고액 연봉으로 유혹을 해가지고요. 중국 조종사들에게 훈련을 시켜줘서 노하우를 전수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돈을 많이 들여서 그가 이 나토 소속 전투기 조종사들을 매수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조종사들을 훈련받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년간 프랑스가 보유한 최첨단 위성 항법 기술, 그러니까 위성 항법 시스템 갈릴레오라고 하는 거, 이걸 탈취해서 위성 내비게이션 기술에 개발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을 개발했다기보다 그냥 카피한 거죠. 카피. 그리고 여기에서 그 중국의 사람들을 훈련시켰잖아요. 이 나토 소속 전투기 조종사들이 많은 고액 연봉을 받고. 그래서 결국에 프랑스 항공기 에어버스 C919요. 이 919의 개발 기술과 자료를 다 착취해 가지고 그걸 그대로 만들었는데 저가 항공을 이제 해가지고 그걸 팔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민간 항공 기술도 다 중국한테 뺏긴 거예요. 기술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빼앗긴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학생들을 통해서 또는 이런 돈을 통해서 사람들을 매수해 가지고 기술을 훔쳐간 거죠. 다 카피해 가서 그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요, 화웨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의 유학생들이나 중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기술을 다 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중국의 비밀 공작 폭로를 우리가 이 프랑스에서만 이게 지금 발표된 게 아니고 지금 세계가 다 중국 때문에 머리를 앓고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그 에포크 타임즈에서 이런 게 나오죠. 그 중국, 프랑스 상대로 비밀리 전쟁 수행 중이다.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방송 폭로로 다큐 지금 했는데 지금 프랑스하고 중국하고 비밀 전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73분짜리 다큐멘터리 방영을 해가지고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가 프랑스의 모든 기술을 다 빼가고 있다는 것을 발표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TV2에서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21년 2월에 방영했거든요. 이게 중국에 대해서 대공세를 했는데 여기에도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프랑스 그 권력층이 중국 공산당에 장기간 포섭되었다고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도자들급
그리고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돈을 줘요. 이게 남의 얘기 같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야당이고 여당이고 뭐 권영세 같은 사람은 중국의 대사까지 했던 사람이니까 지금 그 사람들 보면 우리나라의 여시제라는 걸 통해서 중국에 넘어간 기업인들이 얼마나 많고 여당에 있던 사람이 그 중국으로 친중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지금 중국한테 모든 걸 다 뺏기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프랑스 중국위원회, 프랑스가 중국위원회가 있는데 중국 공산당의 통일전선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프랑스 중국위원회가 중국 공산당의 통일전선의 핵심 노릇을 하고 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중국 대사관, 이민자, 유학생 주축으로 문화, 경제 등 가벼운 교류 협력으로 시작해서 프랑스 정재계 내부 지지 세력을 구축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국의 대사관, 이민자, 유학생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거든요. 프랑스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정치계나 그리고 재계, 경제계라든지 또 금융계 이런 데에서 중국을 굉장히 지지하는 세력들을 다 구축해 놓은 거죠. 중국의 이 모니 전략에 다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 부정선거로 해서 권력을 다 장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도 지금 한중의원연맹이 있잖아요. 이 공자학원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 뭐 대학도 말할 거 없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2020년 12월 1일 날 한국의 한중의원연맹에서 출범했는데 현재 2기는 총 10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때 국민의힘당이 27, 민주당이 71명, 혁신당이 3명, 진보당 1명, 새로운 미래당 1명 이렇게 해서 한중의원연맹을 다 체결했는데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도움을 입고 있는 사람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제가 딱 뽑아왔습니다. 여기 보면 한중의원연맹 2기 명단 103명에 보면 국민의힘 27명 명단 다 나왔죠? 이거 이름을 불러볼까요? 강대식, 강민국, 권영세, 김건, 김성원, 김승수, 김정재, 김종양, 김태호, 김영동, 박덕흠, 박성민, 백종원, 신성범, 서범수, 안상훈, 윤상현, 이다리, 이만희, 이인선, 이현승, 정동만, 정의영, 조배숙, 조은희, 주호영, 최영두 이런 사람들이 다 한중의원연맹 2기에 지금 가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다 공자학원 바로 알기 운동본부에서 공개한 겁니다. 이거 24년 7월 달에 공개한 거예요. 이게 더불어민주당 71명 보십시오. 강선우, 강유정, 고민정, 곽상은, 권칠승, 권향업, 김성환, 김영배, 김용만, 김용민,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남인순, 맹성규,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상혁, 박정,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박혜령, 복가왕, 서삼석, 소병훈, 손명수, 안규백, 안호영, 어기구, 원태영, 오기영,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윤건영, 윤준병, 이광희, 이기현, 이병진, 이상식, 이현주, 이현희, 이용선, 이인영, 이재정, 이정은, 임광현, 이모경, 장종태, 장철민, 전진숙, 정동영, 정일영, 정진옥, 정청래, 정태호, 조승래, 조민철, 조정식, 진선미, 추미애, 한정혜, 허정무, 허영, 홍기현, 황명선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조국 그다음에 김재원, 김준영, 진보당의 전정덕 그리고 새로운 미래의 김종민 이런 사람들이 다 한중의원연맹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지금 대한민국도요. 지금 이 유럽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저들이 대한민국을 지금 다 친중으로 지금 뺏어가려고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한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가 이 친중의 그 돈, 그 다음에 이민자, 그리고 부정선거 이런 걸 통해서 다 나라가 병들어가고 있다. 이것을 우리 알고 지금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친중이
아니고 이제는 중국하고 완전히 앞장서 지금 세계를 제패하는 패권 국가가 되겠다는 걸 지금 꺾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하고 가까이 하는 나라는 다 부강한 나라 되고 중국하고 가까이 나라는 착취당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정치인들도 기업인들도 정신 차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바로 서야 할 때가 되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내용을 듣고 우리가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에 우리는 한미일 공조가 튼튼하게 되어진 가운데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나라가 바로 세워지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더 이상 속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